여러분 혹시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해 보셨나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나 추웠던 겨울이 지나면 우리는 고지서를 열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에어컨 한번 마음 편히 못 켜고 선풍기 앞에서 버티던 그 기억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는 예전에 전기를 쓸 때 돈을 냈어? 라고 묻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과학계와 경제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하나 떴습니다. 바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고요?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거대한 변화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석유를 얻으려고 땅을 파고 가스를 끌어오려고 관을 묻고 그것 때문에 나라끼리 총을 들고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널려 있는 원료만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전기료원원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생활 속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옆집 지갑입니다. 저희 채널은 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키우는 법에 대해 고민하죠. 오늘 주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학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지갑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이야기입니다. 전기료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달에 몇만 원 아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고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는 혁명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왜 핵융합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패권을 쥐는 자가 다음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핵융합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혁명의 주인공이 될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한에너지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이 겁부터 내세요. 어머, 그거 원자력 발전소처럼 무서운 거 아니야? 터지면 어떻게 해?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정확히 말하면 핵분열 방식이에요. 무거운 우라늄 원자핵을 쪼개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야기할 핵융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가벼운 수소 원자핵 2개를 합쳐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핵분열이 커다란 바위를 억지로 깨트려서 파편이 튀게 만드는 위험한 작업이라면 핵융합은 작은 물방울 2개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쳐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태양이 빛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장치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전혀요. 핵분열은 문제가 생기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멈추기가 힘들지만 핵융합은 전원 스위치만 딱 끄면 그 즉시 멈춰버립니다. 폭발할 위험이 물리적으로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방사능 폐기물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료예요. 핵분열은 비싼 우라늄을 수입해야 하지만 핵융합의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1리터만 있으면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욕조 하나 정도의 바닷물이면 한 사람이 평생 쓸 전기를 다 만들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에너지가 왜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태양의 환경을 지구에 그대로 옮겨와야 하니까요. 태양 중심 온도가 무려 1500만 도인데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려면 이보다 훨씬 뜨거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1억 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지구상의 어떤 물질도 1억 도를 견딜 수 없거든요. 여기서 인류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물질이 닿으면 녹아버리니까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도넛 모양의 커다란 장치 안에 뜨거운 플라즈마를 가둬 놓고 뱅뱅 돌리는 거죠. 이걸 토카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도넛 안에서 지금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도를 실제로 성공하긴 했나요? 그냥 이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핵융합 분야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대전에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회 온의 K스타라는 장치 덕분인데요. 이 장치가 최근에 1억 도라는 말도 안 되는 온도를 무려 48초 동안이나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이, 겨우 48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1억 도라는 온도는 태양 중심부보다 약 7배나 더 뜨거운 온도거든요. 이 뜨거운 불덩어리를 1초도 아니고 거의 1분 가까이 가둬두었다는 건 인류가 드디어 인공태양을 길들이는 법을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그릇을 만드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탄소 소재로 만든 벽면은 1억 도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손상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진이 어떤 해결책을 찾아냈는지 아세요? 바로 텅스텐이라는 금속을 활용한 거예요. 전구 안에 필라멘트 재료로 익숙한 그 텅스텐 맞습니다. 이 텅스텐으로 장치 안쪽 벽면을 도배했더니 열기를 버텨내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의 단위를 최소분으로 그리고 분해서 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인 ITER 프로젝트도 이 성과를 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 거대한 실험실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술을 먼저 완성하는 나라가 앞으로 천년의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2026년까지 30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초는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데 일단 300초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24시간 내내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꿈의 에너지가 이제는 실전의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에너지가 무한해지는 게 단순히 우리 집 전기세 줄어드는 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레이트 리셋의 시작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영원에 수렴한다는 건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이나 매일 먹는 음식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트럭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름값, 비닐하우스를 따뜻하게 드는 난방비까지 모든 곳에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에너지 비용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전기차 시장을 볼까요? 지금은 전기차 충전 요금이 계속 올라서 내연기관차보다 이득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핵융합 시대에는 충전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도로 바닥에서 무선으로 전기가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주행거리 걱정 없이 전 세계 어디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 부족도 단숨에 해결됩니다. 지금도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은 완벽해요. 다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 뿐이죠. 하지만 전기가 공짜라면 전 세계 사막에 담수화 공장을 지어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고 그 물로 사막을 거대한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량난이 해결되고 전 지구의 녹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집안 풍경은 또 어떨까요? 한여름에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껐다 켰다 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24시간 내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해도 고지서에는 영원히 찍혀 나오겠죠. 창문을 열지 않아도 집안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쾌적한 삶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제조 원가는 또 어떻겠습니까?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곳들의 수익성이 수십 배씩 뛸 겁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가장 큰 골칫덩이가 전기료와 열기거든요. 핵융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열쇠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누군가에게는 축복인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산업들이 소멸하고 또 어떤 새로운 부자가 탄생하게 될까요? 자, 이제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새로운 태양이 뜨면 기존의 촛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석유와 가스를 파는 정유에너지 기업들과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던 국가들입니다. 중동의 부국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신도시를 짓고 관광산업에 목숨을 거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핵융합의 단가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석유 회사는 다 망하나요? 라고 물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연료로서의 석유는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나 옷감 비료 같은 화학 제품의 원료로서 석유는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석유 한 방울에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시대는 끝난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힘을 잃으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권도 다시 요동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바로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특수 소재와 부품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억 도의 열기를 견디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초전도체입니다. 영하 270도 정도의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마법 같은 물질이죠. 이 초전도 마그네틱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핵융합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공태양의 안쪽 벽을 만드는 텅스텐이나 연료로 쓰이는 리튬, 그리고 베릴륨 같은 희귀 금속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바뀌어도 그 장치를 만드는 재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금광을 캐는 사람보다 금광업자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골드러시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전소 테마주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극저온 냉각 기술이나 초고진공 장치, 그리고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정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바로 20년 뒤에 삼성전자가 되고 엔비디아가 될 곳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산업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에요. 에너지가 공짜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비용을 아끼는 법을 배우죠. 하지만 에너지가 무한하고 노동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하는 세상에서는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창의적 설계 능력입니다. 전기가 공짜라는 건 무언가를 가동하는 비용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했던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들이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테라포밍이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일들이 아주 흔한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이런 거대의 프로젝트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인재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투자 관점에서의 실행 가이드입니다. 지금 당장 핵융합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융합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는 징검다리를 찾아야 합니다. 핵융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기술들, 예를 들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나 초전도체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의 한 구석에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사모으는 20년 장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그 계좌는 단순한 등록금이 아니라 거대한 부의 열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태도 변화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라라는 말 대신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세상에서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변화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도 전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말은 다 굶어 죽겠네라거나 밤에 잠은 어떻게 자나 같은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 변화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료 영원 시대라는 꿈 같은 미래를 엿보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운명을 바꿀 핵융합, 에너지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뛰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다가도 우리나라 연구진의 성과를 보면 정말 머지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보다 수만 배 안전하고 연료가 무한한 인공태양 기술이다. 둘째, 에너지 가격이 영원에 수렴하면 인류의 모든 산업 원가와 생활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셋째, 이 거대한 변화는 2026년 기술적 임계점을 지나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완벽한 현실이 된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45년에 어느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예전처럼 물세나 전기세 걱정 때문에 샤워 시간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해수 담수화 시설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깨끗한 물이 넘쳐나거든요. 출근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인 UAM을 타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 극대화되고 전기료가 공짜에 가까워지면서 대중교통 비용은 거의 무료가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거대한 공기 정화 타워가 세워져 있어요.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며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공기를 정화하는데 핵융합 발전 덕분에 그 막대한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이미 국어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입니다. 자원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고 가난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죠.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희소성이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옆집 지갑이 제안하는 3가지 액션 플랜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뉴스에서 핵융합 K-스타 아이텔 초전도체 같은 단어가 나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리포트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곳의 소식을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당장 모든 돈을 핵융합 관련주에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는 길목을 지켜보세요. 구리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 자원, 그리고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인 HVDC 관련 기업들을 공부해보세요.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든 결국 그 에너지를 나르는 인프라는 필수적이니까요.
세 번째는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에게 슬쩍 물어봐 주세요. 전기료가 하나도 안 드는 세상이 오면 너는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니? 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아이가 기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도구로 삼아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어주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엄마, 예전에는 전기를 쓸 때 돈을 냈어? 라는 아이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여러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는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켰단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때 핵융합이라는 기술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이 대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무한에너지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너지가 공짜인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스토리 파트너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짜릿하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